자, 표 1-4에 보면은 10의 거듭제곱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접두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히 익숙하게 외워둬야 될 겁니다.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습관이 들어 있어야 돼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1km는 1000m죠, 그죠? 1000m, 1000m가 되는데 이게 이제 10의 3승 m. 그럴 때 요 킬로 뜻은 10의 3승이라는 뜻이에요. 킬로가 붙으면 요 10의 3승. 그 다음에 10의 6승 되면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 10의 12승은 테라. 10의 15승은 페타. 10의 18승은 엑사. 10의 18승까지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메가에 해당되는 게 밀리언, 그죠? 밀리언. 100만. 10의 9승이 기가 대신에 빌리언이죠, 그죠? 10의 12승은 트릴리언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표시할 때 1빌리언 동그라미가 몇 개 되죠? 12개, 9개죠, 그죠? 킬로, 밀리언, 빌리언, 그죠? 기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1기가 되면은 10억이 되죠, 그죠? 10억.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게 3개씩 끊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는 만, 그죠? 억, 조. 만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억은 하나, 둘, 셋, 네 개, 억. 조는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이렇게 표시한다. 또 1조를 하면 동그라미 12개. 이것도 만약 1조를 한다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동그라미 12개. 그렇게 이게 3개씩 콤마씩 찍는 거는 서양식이고 동양식, 우리식, 동양식을 따진다 치면 이게 4개씩 이렇게 꺼내야 돼요. 자, 그럴 때 킬로만큼 소문자로 적고 나머지는 다 대문자로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보면은 메모리 메인 메모리가 몇 기가바이트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용량을 나타내시면은 몇 테라바이트, 그죠? 그래서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게 보면은 기가 테라 약 1000배 정도 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mm가 있죠, 그죠? 1mm. 그럼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이죠, 그죠? 1000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크로메타가 있죠, 그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까지는 알아두세요. 펜토. 10의 마이너스 12,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티,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피코, 마이크로 제일 많이 이용하죠, 그죠? 마이크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 문제에서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원 분석. 이 차원 분석이 디멘전 어널리시스로 노는데 우리가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이걸 이제 공간상에서 얘기죠, 그죠? 공간상에서 1차원은 선, 그죠? 2차원은 면, 3차원은 면이 쌓인 부피, 그죠? 좀 무슨 얘기냐면은 0차원이 있죠, 그죠? 0차원. 0차원이 빠졌어요. 0차원은 차원이 없는 거 0. 점, 그죠? 점, 포인트. 이런 점들이 모이면 라인이 되고, 그죠? 그래서 0이 모이면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라인들이 이렇게 쭉 모이면 맨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맨들이 이렇게 쌓이면 부피가 되죠, 그죠?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차원으로 das을 때 요 면은 면적이 넓이가 존재하게 되고 그 같은 경우에는 미터 제곱이 될 거고, 그죠? 부피 같은 경우는
라인은 메타 크루그죠. 요거는 메타 제곱이 될 거고죠. 2차원. 요거는 메타 삼성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2차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3차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이런 거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고등학교 때 이런 거였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요 면적 구하는 거 그죠? a에서 b까지.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면적 구하는 공식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정한다고 배웠죠. 그죠? 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 하면은 다시부터 잘 아시겠지만 요 면적을 갖다가 자르고 그죠? dx를 잘라서 요 라인 선을 갖다가 만들고 요 선의 높이에서 폭 dx 그러니까 fx에다가 dx를 갖다가 한 걸 갖다가 다 더하는데 a에서 b까지 다 더하면 이것이 면적이 된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고 더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미적분이죠. 그죠? 그래서 적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쪼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미분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분을 갖다가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길이는 이렇게 쉽게 되는데 그죠? 자 다른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NKS 차원이 돼. S 차원이 들어가요. 역학계에서는 메타 킬로그램 초. 그러면 속도는 속력 볼 것 같으면 속도 속력을 볼 것 같으면 1m/s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눠야 되고 가속도는 다시 시간을 또 나눠주기 때문에 L을 갖다가 T-를 그래서 요거는 차원식이고 그죠? 차원식이고 요거는 이제 실제 SI 단위겠죠. 그럼 1루트는 어떻게 되죠? 1루트는 F는 MA니까 F는 M이니까 F의 단위는 1뉴턴이고 그죠? M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그죠? 가속도의 단위는 메타/세컨드 제곱이니까 여기 매스 길이 타임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힘의 차원 방정식이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귀찮은 짓을 하느냐? 자, 보기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인데 요 차원을 분석해서 이제 하는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반지름 R인 원둘레 반지름이 R인 반지름이 R이에요. 여기를 갖다가 속력 V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원에서 이와 같은 원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속력 방향이 속력은 일정해요. 속도가 이제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갈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뺑 도는 거예요. 지금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돌아가게 되면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죠? 원심력이 작용하죠. 그죠? 이게 이제 가상의 힘인데 원심력을 느끼게 되고 이게 돌기 위해서 이쪽으로 뭐냐면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필요해요. 원심력이 뭐냐면 중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고 구심력은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에요. 구심력. 그러면 이 구심력의 크기는 F는 M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F는 M. 힘이니까 질량 M의 물체가 돌고 있으면. 그러면 요 구심력하고 원심력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벗어나고 이렇게 트랙을 따라서 돌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돌게 될 때 요 벗어나는 힘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죠? 요 반지름의 반비례하는 값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A가 왜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요 차원 분석을 통해서 요 식이 유도되는 걸 갖다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가속도는 어떻게 되죠? 메타/세컨드 제곱이니까 차원을 따지면 길이를 갖다가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진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가속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속력의 A성, R의 B성. A, B는 뭔지 몰라요, 지금. 여하튼 간에 속력에 비례하는 양이고, 그죠? 무슨 모르지만. 요 반지름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에 비례한다고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차원식으로 적으면 V는 어떻게 되느냐? L에 T를 나눈 게 될 거고, 그죠? 여기 A가 될 거고, 요 식은 L에 B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수 법칙에서 L에 A 플러스 B일 거고, 그죠? T에 B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두 식이 차원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항상 차원을 같은 차원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얼마 돼야 되느냐? 이 식에서 1이 돼야 될 거고, 그죠? B는 얼마 되느냐? 2가 돼야 될 거예요. 맞나요? 뭐 이상한데? 아,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기 A네요. A. A는 식이 같아야 되니까 A는 2가 될 거고, 그죠?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무엇을 비례하느냐? V의 제곱에 R의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여기 R분의 V 제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환산이 있는데, 단위 환산. 뭐, 100인치, 그죠? 100인치는 대충 한 이 정도 된다는 거. 1인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바뀌는 길이의 환산이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1인치는 이 정도, 1인치는 이 정도. 그러니까 원래 1인치는 이렇게 돼요.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 마디기 요 길이고, 그죠? 이제 이거는 무게의 환산.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는 영국에서 아직도 파운드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이제 대충 해서 0.45kg.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또 단위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베릴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베릴. 기름이 단위는 이 드럼통, 그죠? 드럼통 부피를 갖다 보통 1베릴이라고. 쓰는 단위는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단위 중에서 또 뭐가 또 있냐면은 이게 왜 두 개 들어갔지? 여러분들 그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실제적인 계산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지루할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금 있죠, 그죠? 금 AU 금 한돈이 얼마냐? 한돈이를 많이 쓰거든요. 금은 아직도 이게 이제 대충해서 3.85g인가 이 정도 돼요. 뭐 대충해서 한 4g 정도 따지면 돼요. 한돈이. 그러면 이제 한돈 금값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금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금값 4g이 대충 요새 뭐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데 경제 사정에 따라서 대충해서 한 20만 원 정도 해요. 보통 20만 원 조금 뭐 넘는데 보통 한 20만 원 정도 잡으면 돼요. 보통 에버리지. 그러면 보통 1g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g이 5만 원이니까 1kg 얼마가 되죠? 5천만 원이 돼요. 0.5억 원이에요. 0.5억 원. 이걸 갖다 다시 1000배라면 1톤이 되죠. 그죠? 그럼 1톤. 그럼 얼마 되냐면은 500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은 이제 금 1톤이 어느 정도 되는 부피가 있어요. 금 1톤. 금 1톤은 금의 비중이 대충해서 이게 물보다 약 20배 정도 가까이 무겁거든요. 비중이 20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몸무게가 얼마죠? 보통 뭐 날씬한 사람은 한 50kg 정도 될 거예요. 50kg을 갖다가 20배를 하면 얼마가 되죠? 1000kg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람 몸뚱이만한 금이면은 1톤이면 약 500억 원.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죠. 그죠? 이런 이제 단위 환산이라든지, 그죠? 이런 계산을 갖다가 러프하게, 그죠?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금이 100톤이 있다. 그죠?
그죠? 100톤이 실려갖고 뭐 해적선이 보물이 있다 치면 이게 100배 가면 얼마 되죠? 500에 100이면 5만 억 원이 되죠. 그죠? 만 억이 하면 얼마 되죠? 아까 억 다음에 5조가 되겠죠. 그죠? 5조. 그죠? 그래서 뭐 울릉도에 뭐 보물선이 묻혀 있고 뭐 돈코스의 호텔이 뭐 돈코스의 호인가 러시아 뭐 함대에서 뭐 일 전쟁 때 뭐 금이 묻혀 있다는 그런 게 이제 금의 양이 이 정도 묻혔다 이렇게 100톤 정도는 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이다. 그죠? 그런 걸 알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계산. 이런 계산. 단위 환산을 통해서 자, 이제 단위 환산 중에서 실제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초속을 갖다가 시속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계산하는 거. 이걸 갖다 두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속 10m를 갖다가 시속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초에 10m씩 하는 거예요. 1초에 10m. 1초에 10m. 그러면 1시간 얼마 되죠? 시속으로 따지면 1시간 3600초죠. 그죠? 그러면 10에다가 36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0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3600을 곱해주고, 그죠? 메타가 될 거고, 요 1이 있을 건데 여기다가 1초 내에다가 36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3600초는 1아워가 될 거고, 그죠? 동그라미가 하나, 둘, 세 개, 36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36km. 그래서 초속 10m는 얼마라고요? 시속 36km/h. 이 숫자는 외워두세요. 이온다 Fm보다는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을 갖다가 계산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걸 두 배를 하면 얼마 되죠? 20m는 두 배가 되니까 72가 될 거고, 그죠? 세 배가 되면 108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40이 되면 144km/h가 될 거예요. 이걸 갖다 6배를 하면 얼마 되느냐? 이게 이제 216km가 돼. 그래서 시속 216km는 초속 60m/s가 돼. 초속. 그다음에 아까 108km는 얼마였죠? 30이었죠. 그죠? 초속 30m/s. 제가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그려놓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윙슈트 있고 이제 스카이 다이빙을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데 이게 그냥 윙슈트를 안 하고 스카이 다이빙을 할 때 보통 떨어지는 사람의 속도가 한 이 정도 돼요. 시속 이 정도 되고 이걸 갖다가 입고 가면 이제 나가는 속도가 한 이 정도로서 속도가 많이 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00mA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보통 한 이 정도 있다 치면은 400mA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400mA는 이게 뭐냐면은 흐르는 전류량이에요. 전류량. 4000ml니까 400이 아니라 4000이에요. 요 ml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4000ml AH만 사실상 이렇게 적어야 돼요. 4AH.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없어지죠. 그죠? ml, 4000ml는 그냥 이 사람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4000ml, 원래는 4H를 적으면 되는데, 좀 뻥이 센 거죠. 그죠? 이 비슷한 애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타민, 비타 500 하는 게 있죠. 그죠? 단위가 뭐냐면, 비타 500mg. 비타 1000 하면 1000mg이 밀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이거 10의 3승이니까 곱하면 그냥 1이죠. 그죠? 비타 1g 하면은 좀 어수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0 이런 식으로 이제 순지 상수래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4H가 돼요. A는 뭐냐? 전류의 단위로서 암페어예요. 암페어. 그럼 이걸 적으면 4A 쿨롱 퍼 세크 그죠? 아우는 뭐냐면은 3600 초예요. 곱하면 얼마 되죠? 4, 36 곱하면 14400 14400 쿨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튬 이온이 있으면 리튬 배터리가 있으면 여기서 흘러가는
전화량은 14,400 쿨롱이에요. 그럼 이제 에너지를 물었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물으면 여기에다 뭘 곱하느냐? 볼트를 곱해주면 돼. 여러분 나중에 이건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4AH에다가 몇 볼트냐? 이제 보통 리튬 건전지가 처음에는 볼트가 나보다 쭉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너무 방전이 많아지면 이 영역이 되면 배터리 손상이 와요. 손상이 오고 여기 가면은 가충전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 손상이 와요. 뭐 중요한 거는 요 리튬 이온이 보통 내는 볼테지가 약 3.75V 정도 돼요. 3.75V 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3.75V는 그냥 4V로 잡고 그 다음에 이게 3.75 좀 높이 적어져 다 잡았고 이건 이제 대충 해서 12,000 그죠? 쿨롱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두 개 곱하면 48,000 정도 되겠죠, 그죠? 대충. 그래서 48,000 단위는 볼트하고 쿨롱이 합쳐지면 이게 그냥 줄이 돼요. 약 대충해서 5 곱하기 10의 4성줄, 약 5만 줄이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요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배터리가 불나면 못 끄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여기는 굉장히 고밀도의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5의 어림과 크기의 정도 계산. 이게 이제 과학적 포기라는데, 과학적 포기는 반드시 이렇게 720m는 그렇게 적는 게 아니고 7.2 요 숫자를 갖다 표시하고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그럴 때 7.2 곱하기 10의 제곱하고 7.20 곱하기 10의 제곱은 달라요. 요거는 요 숫자가 하나 두 개고 요 숫자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요 숫자가 많게끔 항상 그 과학에서는 이게 이제 정확도죠, 그죠? 정확도. 정밀도를 높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려져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0.002를 갖다가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메타 이런 식으로 이 숫자와 단위.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험을 갖다가 한다 치면 반드시 실험의 결과값은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5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5차. 실제로 이렇게 적어요. 2.1 플러스 마이너스 0.07 뭐 그러니까 2.13 이게 단위가 맞춰야 되거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뭐 이런 식의 오차를 갖다 적게 되어 있어요. 자, 어림짐작으로 계산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평생 하는 호흡의 숫자를 갖다가 어림하여 구하여라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호흡 횟수를 볼 것 같으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은 훨씬 더 숨을 빨리 쉬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이제 건장해지면 숨이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쉬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호흡이 가파져요. 그래서 고혈압에 와서 죽기 직전에 숨을 가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평생 몇 번 쉴 것이냐 이제 그걸 세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1분에 보통 사람의 호흡수가 성인 남자 같은 경우 1분에 대충해서 약 한 15회 정도 쉬어요. 그러면 이제 1분에 15회니까 15 곱하기 15회 per 분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숨쉬는 횟수는 이게 다 시간을 계산해 주겠죠, 그죠? 여러분들 나이 되면 이제 한 100살은 살아야 될 거고 그죠? 이어 그 다음에 원이어는 365일이죠, 그죠? day per year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데이는 24아워가 될 거고 그죠? 원아워는 60분이 되겠죠. 60분이 될 거고 그죠? 이제 이 해 분이니까 year, day, hour, minute 없어지고 그죠? 15 곱하기 100 곱하기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계산. 요거 15. 그
다음에 요거 400, 465 대신 400 적으면 돼요. 이게 이제 400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낮춰야 되겠죠, 그죠? 이건 20, 6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곱하면 600이고, 그죠? 66에 36, 2니까 72가 되겠죠, 그죠? 72에다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4개인가요? 10의 4승. 요게 다시 10의 6승. 그래서 대충 해서 7.2 곱하기 10의 6승분 정도. 10의 5승인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하는 이 습관을 갖다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죠?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가서 이게 감이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림짐작 계산 중에서 이제 제가 보통 많이 계산하는 게 사람의 파워를 계산하라. 이게 평균 파워예요, 평균. 그러니까 사람의 파워고, 그죠? 사람 대신에 이제 말의 파워였겠죠, 그죠? 말의 파워. 말이 호니까 홀스 파워죠, 그죠? 말, 홀스 파워. 말 맞췄으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1HP는 약 0.75kW예요.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공대생이면. 자, 그럴 때 이 와트의 정의는 1주를 갖다가 1초 동안 하는 거예요. 일을 갖다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파워가 좋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파워. 그러면 이제 이게 정의가 에너지를 갖다가 뭐로 나눈다고요? 시간으로 나눈. 이제 사람의 파워로 계산한다 치면은 에너지를 시간으로 해. 그러면 사람은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음식물을 썼죠, 그죠? 음식물. 그러면 하루에 24시간 동안 있는데 2400kcal가 보통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성인 남자, 그죠? 성인 남자가 성인 여자 정도 되겠죠, 그죠? 한 이 정도 돼요. 또 평균 잡아서 성인들이 평균 칼로리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P를 갖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2400kcal를 갖다가 24시간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 24 어디질 거고, 그죠? 1시간에 100kcal를 갖다가 소모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3600초고, 그죠? 여기 100이고, 그죠? 킬로니까 얼마죠? 10의 3승이에요. 그 다음에 칼로리는 얼마냐면 1칼로리는 4.2줄이에요. 1칼로리는.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는 없어질 거고, 그죠? 424,200을 갖다가 336으로 나누니까 6으로 나누면 6분의 700이 돼서 대충 해서 이게 이제 한 120 단위는 와트가 돼요. 와트. 사람은 평균 이제 이게 파워라는 게 뭐냐면은 일을 통해서 나는 파워가 아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기초 대사량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죠? 숨을 같은 몸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열이 난다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모되는 파워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제 말이 하는 일의 파워를 딱 치면은 사람도 한 이 정도 돼요. 사람이 이 정도. 그러니까 말하고 비교하면은 보통 사람 한 6명 정도, 그죠? 사람 6명 정도 하면은 말 한 마리 하는 일하고 양이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 노예 있잖아요, 그죠? 노예. 사람 한 5명하고 말 한 마리하고 비중이 같아요. 이렇게 교환이 일어난다고 실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숫자가 나오는데, 요 숫자, 우리가 어떤 측정해서 요 숫자가 나오는데, 요 숫자, 이 같은 경우, 12.71에다가 3.46이면, 여기 요 숫자 몇 자리죠? 4자리, 요거 3자리면, 요 숫자는 3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셈에서는 이렇게 되고, 더셈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123, 5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35는 떼버리고 128이 되는 거예요. 123에다가 그냥 바로 5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끝자리수가 중요한 거예요. 끝자리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길이를 재는데 123m 그냥 재는 거하고 내가 정밀하게 5.35m 35m를 재는 거하고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이게 이제 좀 엉성하게 재었기 때문에 이게 정밀도가 떨어지죠. 그죠? 123은 이건 이제 정밀도가 높더라도 결국엔 뭐냐면은 가장 낮은 정밀도에 의해서 요 유수차가 정해지는 거예요. 유수차보다는 이제 정밀도가 정해지는 거죠. 그죠?